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나이가 들면 신체 곳곳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특히나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활동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모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릎 질환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면 되는지 TV 메디컬 학선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희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말에는 유독 이 무릎과 관련된 관용 표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는 무릎을 탁 친다. 뭐 패배나 복종을 의미할 때는 무릎을 꿇는다. 또 무릎에 앉혀서 애지중지 키웠다고 해서 슬하의 슬하의. 자녀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표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인 좌식 문화에서 네. 유래했다고도 볼 수 있는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러한 좌식 문화는 물론이고요. 우리 무릎에 무리를 주는 생활 습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좌식 문화가 무릎에 가장 안 좋고요. 네. 무릎은 이 비틀리는 힘, 이 디뎌지는 힘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발이 땅에 닿은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턴하고 뛰거나 걷거나 이런 동작이 무릎에 안 좋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특히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무릎의 연골은요, 마치 분필과도 같아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닳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이 무릎 연골의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는 언제쯤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네, 한 40대 초반부터는 연골의 노화가 시작됩니다. 네. 피부도 그때쯤 되면 탄력을 좀 잃듯이 무릎도 그 탄성을 좀 잃어가면서 그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100세 시대에 평생을 써야 하는 무릎입니다. 이 무릎이 진짜 많이 아프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곤 하는데요. 원장님 먼저 일단은 이 중요하다는 무릎 연골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무릎 연골의 위치는 요 대퇴골, 경골 사이에 여기 관절 연골이 있고요. 관절 연골 그 사이에 반월상 연골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예, 손상된 무릎 연골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뼈 정렬이 좋아야 되고 인대가 튼튼해야 되고 근육이 약하지 않아야 됩니다. 뼈 정렬 기둥, 인대 기둥, 근육 기둥이 튼튼해야 무릎 연골도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네. 무릎에는 특히나 다른 관절에는 없는 십자인대, 반월상 연골 등이 있다 보니까 미세하거나 손상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무릎 질환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연령별로 특히나 이런 무릎 질환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10대, 20대, 30대에는 주로 외상에 의한 인대 손상이 많습니다. 인대 손상에 의해서 슬개골이 탈골되기도 하고 동반된 손상으로 관절 연골이라든지 반월상 연골판이 다치기도 합니다. 40대부터는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이나 노동 등으로 인해서 반월상 연골판이 만성적으로 찢어지기도 합니다. 네. 50대부터는 관절 연골이 손상되면서 관절염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게 아닌데도 평소에 뭐 통증을 달고 산다거나 신체에 네. 변화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럴 때는 우리 몸의 신체 각도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저희 다리에는 어떤 각도를 좀 정상적인 범위로 봐야 할까요? 예, 각도로 따지면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가 이루는 각에 따라서 6도가 정상이라고 봅니다. 6도보다도 안쪽으로 휘어진 다리를 오다리,
바깥으로 휘어진 다리를 X다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퇴골과 경골이 이루는 각이 6도가 되면 정상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대퇴골의 머리 부분과 무릎의 중앙, 발목의 중앙이 일직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리를 밖에서 봤을 때 대퇴골과 경골의 각도가 6도일 때 우리가 일자다리라고 합니다. 네. 이런 각도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게 각도가 더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또 뭐 O다리가 난다든지 너무 작을 경우에는 또 뭐 X형 다리가 또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게 외관상의 어떤 문제점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또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O다리가 되면 그 힘이 내측으로 많이 갑니다. 무릎에서도 내측으로 많이 가고 발목에서도 내측으로 많이 갑니다. 젊었을 때는 관절에 탄성이 있어서 그것을 다 견뎌낼 수가 있지만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 탄성이 좀 줄고 또 무릎 연골 손상이 발생을 한다면 O다리는 더 O다리가 되고 관절 연골은 더 닳고 관절염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X다리는 그 바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리가 휘는 데 있어서 성별이 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더 취약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왜 그런 겁니까? 앞에서 봤을 때 여성이 골반이 남성보다 더 이렇게 큽니다. 예, 크게 되면 이 대퇴골이 O다리가 들어가는 힘을 더 많이 받습니다. 뭐 젊었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폐경기가 돼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가 좀 더 약해지면서 O다리가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여성이 이런 질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말씀하셨듯이 임신이나 뭐 골반의 크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근력의 약화도 아마 빠뜨릴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또 신발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높은 신발을 신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플랫한 신발을 신는다든지 이런 것 또한 무릎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평평한 신발과 굽이 있는 신발 두 개를 따지자면 평평한 신발이 아무래도 허리도 그렇고 무릎에도 그렇고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 굽이 있는 신발을 신으면 체중이 약간 앞으로 가서 특히 슬개건염 이렇게 있는 분들은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꿈치 통증, 뭐 아킬레스 건염이나 뭐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약간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그러시면 좀 더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 연골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폭신한 신발을 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이 휜다리를 방치하게 되면은 뭐 통증도 그렇고 퇴행성 관절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께서 실제 치료받은 휜다리 환자 사례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이분은 O다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O다리가 굉장히 심하고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관절 연골뿐만이 아니고 이 뼈까지도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골 재생하는 그런 수술은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함으로써 다리도 일자다리가 되고 통증도 많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X다리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렇게 X다리가 되면서 연골도 많이 닳고 뼈도 많이 따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뼈까지 이렇게 많이 따라서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은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서 일자다리가 되고 통증도 좋아지고 이렇게 모양도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까보다는 O다리가 좀 덜 심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 연골은 많이 따라 보이지만 뼈는 많이 닳진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무릎에 작은 카메라를 넣어서 찍는 관절경 사진인데요. 원래 하얗게 덮여져 있어야 할 연골이 다 없어지고 약간 살색의 뼈가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 경골 쪽에도 하얀 연골이 좀 닳고 이렇게 뼈가 드러난 모습입니다. 중간에 반월상 연골판은 좀 찢어지긴 했지만 폭신폭신한 그런 능력은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O다리를 일자다리로 교정을 하면서 연골 재생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반대로 X다리인데요. 연골은 좀 닳긴 했지만 뼈는 좀 닳지 않았고 관절경 사진에서 보면 하얀 연골은 좀 닳고 살색에 뼈가 좀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경골 쪽에도 연골이 좀 닳고 뼈가 드러난 모습이고요. 반월상 연골판은 약간 찢어지긴 했지만 그런 대로 괜찮은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자다리 교정술을 하면서
연골 재생술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분은 반대편 다리는 이 수술 당시는 별로 안 아팠었는데요. 무릎에 약간 무리한 일을 하고 또 스포츠 활동을 하시면서 왼쪽 무릎도 좀 아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무릎이 아파지고 연골에 따르면서 X자 다리도 더 진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 무릎도 일자 다리 교정술을 하면서 연골 재생술을 하였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O다리나 X다리가 성장기 어린이나 혹은 청소년들에게 발생했을 때는 이걸 즉시 교정해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방치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우선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대부분 지켜봅니다. 하지만 이 성장기 때 성장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O다리나 X다리가 너무 심하다면 저희가 어느 한 부분의 성장판을 정지시켜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점차적으로 일자다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제 성장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는 좀 심해도 뭐 증상이 없으면 되긴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혹시나 O다리가 더 심하게 되는, 그러니까 연골 손상이 있거나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이 되면 O다리나 X다리가 더 심하게 되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실 때 보면 인공관절을 직접 시술하신 부분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휜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치료 방법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연세가 좀 많으시다거나 내지는 뼈 골 다공증이 있으신 분들도 인공관절 치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그 뼈가 약하시고 O다리가 심하신 분들은 뼈가 골절될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서 다리가 일자다리가 되면 골절 위험성도 좀 줄어들게 되죠. 뼈가 약하니까 수술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좀 섬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경험 많으신 선생님 찾아가서 수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령대가 조금 있고 골다공증 환자들도 인공관절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네. 오히려 연령대가 좀 더 낮은 뭐 중년 환자분들, 뭐 50대 환자분들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게 무리가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50대에는 대개는 연골을 재생하는 게 우선 1차적인 수술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뼈까지도 많이 닳고 변형도 엄청나게 심하고 인대 손상도 뭐 십자인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인대 손상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더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특히 자식 생활 금하시고 잘 쓰고 해야지 오래오래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공관절을 한번 넣게 되면 어느 정도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인공관절을 잘 쓰면 20년 이상 충분히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특히나 쪼그려 앉거나 하는 좌식 생활을 금지해야 되고요.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꽝꽝 치는 이런 동작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사뿐사뿐하게 걷는 이런 동작으로 하고 좌식 생활 안 하고 하면 20년 이상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년의 행복은 무릎 관절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릎 건강이 100세 건강 시대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좌우할 수도 있다 이 말인데요. 선생님, 근데 젊은 분들도 무릎 관절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많이들 오시는가요? 네, 젊은 분들은 되게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시민분들에게 무릎 관절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옛날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아픈 적이 있어요. 저는 직업상 무거운 거를 많이 들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이렇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걸음을 많이 걸어서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다쳤을 때 무릎에 물이 채가지고 연골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대여섯 번 맞았어요. 무릎 건강을 위해서 매일 7km 맨발 걷기 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족욕을 하거나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 안 아프려고 체중 관리에 신경 씁니다. 원장님 팔자걸음을 걸으면 무릎이 안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우선 팔자걸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다리가 일자로 걷는 것이 있고 네. 이렇게 외회전돼서 걷는 것을 팔자걸음이라고 합니다. 네네. 정상적으로도 한 20도 정도 외회전돼서 걷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것보다 더 외회전돼서 걷는다면 네. 찰리 채플린처럼. 그건 일부러 걷는 거고 네네.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걷는다면 네. 이것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뼈 자체가 외회전되어 있다면 네. 이것은
수술로서 치료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사실 질문자의 의도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무릎이 아파하면서 이렇게 외전하고 걷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자다리로 걷게 하고 안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돼서 질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본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외전돼서 걷는데 네. 이것을 억지로 일자다리로 걸어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픈 것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생각하고 일자리로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팔자 걸음 자체가 무릎 관절 건강에 해롭게 한다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용 때문에 이렇게 좀 막 11자로 걷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본인이 팔자 걸음이 보기 흉해서 이런 분들은 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요 무릎 관절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주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저도 몰랐는데 자주 병원 가서 연골 주사를 맞는 모양입니다. 젊은 날에 좀 고생하셨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좀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던데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골 주사를 맞으면 무릎 연골이 재생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릎에 넣는 주사에는 크게 연골 주사, DNA 주사, 콜라겐 주사, 최근에는 골수에서 네. 주사를 놔서 그걸 농축해가지고 주사를 놓는 이런 골수 농축 주사가 있습니다.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고 연골을 보호해주는 끈적끈적한 윤활액을 넣는 것이고요. 당연히 윤활액을 넣는 거니까 재생되진 않겠죠. 그 다음에 DNA 주사라고, 이름이 DNA라고 해서 꼭 재생될 것 같지만 재생한다기보다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라겐 주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콜라겐 주사는 연골과 비슷한 성분을 무릎에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성분을 넣는다고 그게 재생되지는 않고요. 그만큼 보호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골수 농축 주사가 소위 말하는 줄기세포 주사라고 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그 안에 줄기세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골 자체를 안에 넣으면 이 안에서 어느 정도 희석되기 때문에 그 안에 줄기세포가 자리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줄기세포 유래 분비체라고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무릎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성분들이 무릎의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완화하고 무릎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무릎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골을 재생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주사들로는 재생한다는 건 아예 오해군요. 네, 오해입니다. 선생님,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젊은 분들이 왜 축구도 많이 하고 농구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농구나 축구는 굉장히 과격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십자인대를 파열 정도로 농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걱정은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무릎 관절염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관절염으로 이행되기 쉽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네.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이렇게 대규모 후행성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서 십자인대 파열이 관절염으로 잘 이행될 수 있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십자인대는 무릎의 회전을 네네. 저항하는 이런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이 이 회전되는 그 힘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아,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연골은 두꺼운 종이 같은 이런 구조물인데 이 구조물에 찢겨지는 이런 힘을 받게 되면 쉽게 연골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냥 걷는 동작은 괜찮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농구나 축구나 야구 같은 몸의 회전을 이용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쉽게 관절염이 올 수 있고요. 그런 운동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노인들이 차를 타고 차를 내리고 할 때 예. 무릎을 잘못 디디고 몸을 회전하게 되면 그때 관절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에 십자인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회전력에 유의해서 걸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 질환에 대한 시민 궁금증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만나봤습니다.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평소에 스포츠를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좀 부상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십자인대 손상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번에는 십자인대에 대한 설명 준비해 오셨잖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십자인대가 손상되면 왜 연골이 손상될까요? 십자인대는 이렇게 무릎이
회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인대입니다. 이 십자인대가 손상되면 무릎이 회전하는 이 힘을 반월상 연골판과 연골이 그대로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힘을 받아서 연골이 지디겨지면서 연골이 손상되기 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 십자인대에서는 십자인대가 잡아줘서 이렇게 무릎이 회전하는 축이 있으면서 적게 회전됩니다. 하지만 십자인대가 손상되면 이렇게 회전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중심축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지렛대에서 보면 이쪽 부분이 힘을 더 많이 받게 돼서 내측의 연골이 잘 찢어지고 관절 연골도 잘 손상받게 됩니다. 이렇게 반월상 연골판과 관절 연골이 손상되면 뼈의 정렬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십자인대가 끊어진 위치에 따라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달리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도 궁금하고요. 전방,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증상의 차이도 나타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쪽 부분이 전방 십자인대고 이쪽 부분이 후방 십자인대입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주로 다리를 이렇게 딱 착지한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넘어질 때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퍽 하는 소리를 느낄 수도 있고 무릎이 붓게 됩니다. 뭐 이러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나면 또 통증이 적어지고 또 붓기도 사라지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무릎이 괜찮네 하고 병원에 안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 꼭 와보셔야 되고요. 후방 십자인대는 전방 십자인대보다는 좀 더 강해서 좀 더 강한 힘에 앞으로 강하게 넘어졌다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힘에 잘 손상받습니다. 증상은 비슷해서 좀 붓고 아프다가 증상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좀 적절한 응급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릎이 고정되도록 부목 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라든지 목발을 해서 더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붓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듯 응급처치를 하고 추후 이어지는 치료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골뿐만 아니라 다리뼈 정렬에도 문제가 같이 또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준비해 오신 환자 사례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주실까요? 네, 이분은 전방 십자인대 손상 후에 방치된 상태에서 강한 회전력에 의해서 손상 후에 이렇게 반월상 연골판이 이 뼈에서부터 뿔에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이 푹신한 힘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얀 관절 연골이 다 따라서 이렇게 찰색의 뼈가 드러난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반월상 연골판은 이 뿔에다가 이 뼈에다가 심는 수술을 하고, 이 관절 연골은 자가골 연골 이식술을 하고 십자인대는 이렇게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방 십자인대 손상 후에 계속 무리해서 무릎에 일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렇게 십자인대가 재기능을 못한 상태였고, 이 하얀 관절 연골은 광범위하게 따라서 뼈가 이렇게 많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골이 많이 닿게 되면 이렇게 다리가 오다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분은 일자다리 교정술과 십자인대 재건술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1년 후에 다행히 연골도 잘 나와서 직업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6개월 전에 후방 십자인대 손상 후에 뭐 일을 하시고 이러시면서 방치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릎이 도저히 일을 못할 만큼 아파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MR을 보면 이게 후방 십자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가 많이 드러난 모습이고요. 이렇게 경골이 뒤로 많이 밀린 것을 봤을 때 후방 십자인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관절 연골도 손상을 많이 받아서 뼈가 드러난 모습이고, 다리도 오다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다리 일자다리 교정술을 하고 이렇게 일자다리가 되었습니다. 뼈가 어느 정도 유합된 후에 이렇게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십자인대 파열도 결국에는 뭐 O다리나 X다리처럼 체형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치료를 제때 하지 않으면 뭐 이런 체형 변화로 인한 또 이후의 후유증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을 했을 때 비수술적인 치료, 뭐 시술 같은 주사나 시술 같은 치료들보다는 수술이 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전방 십자인대는 대개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기부스 치료라든지 보조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십자인대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기부스 치료가 효과가 좋습니다. 잘 낫는 분이 많고요. 하지만 간혹가다 안 낫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서 불안정성이 남는다면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십자인대 재건술 혹은 무릎 교정술을 받고 나면 아무래도 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얼마나 제한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통증이나 붓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움직이기 힘듭니다. 네. 한 일주일부터는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하게 되고요. 재활치료를 하면서 한 6주 정도 되면 이제 좀 잘 걷는 게 목표가 되고 한 3개월 정도 되면 조깅 정도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6개월째 저희가 일반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십자인대 수술 후에 또다시 십자인대가 끊어졌을 때 재파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또 화면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은 전방 십자인대 수술 후 재파열되었으나 그냥 방치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연골판이 완전히 뿌리째 떨어져서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연골은 이렇게 따라서 이게 살색에 뼈가 좀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십자인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십자인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십자인대가 재파열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릎이 오다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수술을 오다리를 일자다리로 하는 수술을 함과 동시에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이게 반월상 연골판은 이 뿔에서 뼈에서 꼬매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5년 전에 전방 십자인대 수술 후에 특별히 다치지 않으셨는데 울퉁불퉁한 길을 많이 걷는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지만 많이 늘어나서 제 기능을 전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요. 반월상 연골판은 이렇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십자인대는 재건을 하고 반월상 연골판은 한 땀 한 땀 이렇게 잘 꼬맸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관절 연골이 따라서 뼈가 약간 드러난 모습입니다. 전에도 십자인대 수술했는데 똑같이 십자인대 재건만 하면 실패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다시 보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이런 회전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십자인대 수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뭔가를 잡아준다면 여기서는 회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잡아준다면 좀 더 능률적으로 이 회전하는 것을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인대를 한 개 더 떼주는데요. 이것을 전외측 인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외측 인대를 재건함으로 인해서 좀 더 튼튼한 무릎이 되겠습니다.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릎 질환. 계속된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50대 이정미 씨. 옥신하고 우리하게 아파서 일단 걸을 때 이게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 걷고요. 쪼그리 앉기도 못하고 양반다리 이런 건 절대 할 수 없었어요.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일단 바닥에 앉지를 못하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제대로 못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무리를 하면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는 것은 물론 무릎 주변까지도 뻐근한 통증이 계속됐다는 이정미 씨.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힌 무릎 통증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분은 사실 일도 오래 서서 하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을 좀 즐겨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 통증을 좀 호소하고 계셨고 제가 의학적 검사나 엑스레이 찍어봤는 것 상에서 약간의 엑사 다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동시에 있다 보니까 이 엑사 다리가 어느 정도 이 기준치를 벗어나게 되면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엑사 다리도 더 변형되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 엑사 다리를 일자 다리를 교정하지 않고는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연골 재생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엑사 다리를 일자 다리로 교정하는 수술을 하고 연골 재생도 같이 해서 연골도 재생되고
다리도 일자 다리가 되었던 분입니다. 외반슬. 흔히 X자 모양으로 벌어진 다리 형태를 방치할 경우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줘 추후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휘어진 다리 모양을 조기에 교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술 이후에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치료를 먼저 합니다. 예, 무릎에 관절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관절 운동이 잘 될 뿐만이 아니고 무릎 연골이라는 자체는 피가 이제 연골로 바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고 연골 자체가 움직이면서 영양분이 고루 분포되는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무릎을 많이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서 연골 재생도 잘 되게 하고 또 무릎도 부드럽게 하는 이런 치료를 했었습니다. 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운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재활 운동을 하였습니다. 지금 어쨌든 다리 길이는 양다리도 비슷하고 허리 내용도 비슷하고 저희가 뭐 목표로 한 바는 뼈에 있어서 목표로 한 바는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살 것 같아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일단은 제가 그때 이렇게 걸을 때 아픈 게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무릎 통증은 증상만큼 원인도 다양한데 지난해 6월 병원을 처음 찾은 또 다른 환자. 이제 제가 귀농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무릎이 계속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무릎을 굽히거나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날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많이 쑤셨고 그리고 이제 무릎 위에가 좀 모래 주머니가 하나가 올라간 것처럼 좀 많이 무거웠었습니다. 이번은 그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그때 제대로 처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계속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상태로 생활하시다가 연골 손상까지 이미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리도 오다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한 번에 수술하기는 어렵고 2차에 나눠서 수술했습니다. 1차에는 우선 오다리를 일자다리로 교정하는 일자다리 교정술과 그 다음에 연골 손상을 자가골연골 이식술을 통해서 낫게 하였고요. 그 뒤로 이제 일자다리 교정술을 한 뼈가 어느 정도 붓고 난 후에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O자 형태로 휘어진 다리 모양을 바로잡는 교정술을 비롯해 파열된 무릎 십자인대 재건수로 현재 다리와 무릎 상태는 어떨까? 관절의 기능, 거기에 무릎의 움직임과 근력 정도를 확인하며 전체적인 경과 상태를 파악한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무릎과 다리 근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요즘. 익주 씨는 다시 일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내일을 꿈꾼다. 십자인대가 파열된 상태에서는 내측 대퇴 사두근이 급속도로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이 근육을 강화시켜주지 않으면 이 회전력에 저항하는 구조물이 일식된 십자인대만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나중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재활의 목표는 내측 대퇴 사두근을 강화시키고 두 번째, 수술 후에는 적절한 시간에 관절 운동을 해줘야지 무릎이 굳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지금 저희 부모님이 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진짜 부모님이랑 같이 해서 빨리 농사 짓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만약에 몸이 불편하시면 이제 괜찮다 하지 마시고 얼른 병원 가셔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무릎 질환에 대한 환자 사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무릎 연골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릎 연골이 자생 능력이 없어서 한번 손상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이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하는 연골 재생 수술에는 자골 연골 이식술, 아텔로 콜라겐 치료, 제대열 주기세포 치료, 자골수 주기세포 치료가 있습니다. 자골 연골 이식 수술은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연골, 가장 튼튼한 연골이 재생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재생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술은 우리 몸에 힘을 받지 않는 곳에 뼈와 관절 연골의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연골 손상 부분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나이가 너무 많으면 연골이 잘 생착되지 않기 때문에 15세에서 50세 사이에서 가능하고요. 크기도 1.5에서 4제곱cm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골을 이렇게 벙 비어가지고 이렇게 재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다른 곳에서 연골을 떼어내서 이렇게 연골을 이식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MRI 보시면 이 연골이 이렇게 이식된 모습이고요. 자기 연골과 비슷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텔로 콜라겐 치료인데요. 콜라겐은 우리 연골의 주요 성분 중에 한 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연골에 넣어주면 면역 반응이 생겨서 이런 효소를 통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 끝말단을 제거하는 것을 아텔로 콜라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손상된 연골에 넣어주는 수술입니다. 다음 제대혈 주기세포 치료가 있는데 탯줄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이것을 배양을 시킨 다음에 동결 저장을 합니다. 우리가 수술이 잡히면 주문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소요돼서 주기세포가 오는데 거기에 히알루론산 나트륨을 섞어서 이렇게 손상된 연골에 넣게 됩니다. 이렇게 연골 재생이 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자가골수 주기세포 치료가 있는데요. 골반의 뼈에서 자가골수 주기세포를 채취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농축을 합니다. 농축을 해서 주사기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수술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4가지 치료법 중에 환자의 연령에 영향을 받는 치료법도 있었고 연골이 손상이 또 너무 많이 될 경우에는 진행하지 못하는 치료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애받지 않고 좀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대혈 주기세포는 어차피 다른 연골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나이하고 상관없이 받을 수가 있고 자골수 주기세포 치료는 역시 나이에는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골수에 주기세포가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사실 이제 주기세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주기세포 유래 분비체라고 거기에 다양한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성분들이 무릎에 가서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크게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진단만큼이나 이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무릎 질환인 것 같습니다. 이 무릎 질환에 따른 적절한 수술 치료법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연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연골 수술만으로는 잘 되진 않습니다. 만약에 오다리, 액사다리가 있다면 그것을 저골술로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인대 손상이 있다면 인대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반원상 연골판이라든지 연골 수술을 같이 해야지 연골을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릎 질환은 치료만큼이나 아무래도 관리가 무엇보다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건강한 무릎을 위해서 저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노력들, 혹은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들 있다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수술 전이나 수술 후나 아니면 뭐 무릎에 크게 문제 없는 사람도 무릎에 좋은 이 대퇴사두근 중에 내측 대퇴사두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좋은데요. 이 내측 대퇴사두근은 이 무릎으로 가는 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이 십자인대와 같이 이 회전력에 저항을 해주고 설계골을 내측으로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걸 Q 세팅이라고 하는데요. 대퇴사두근을 준비한다, 만든다라고 해서 가장 편하게,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밑에 베개나 아니면 이런 수건을 깔고 무릎을 쫙 펴주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발을 땅에 닿지 않으면 운동 효과가 더 크고 발목을 이렇게 젖히면 좀 더 안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내측 대퇴사두근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서 운동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반스쿼트인데요. 의자에 앉는 듯 마는 듯 앉지 않고 이렇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인데요. 이것도 역시 내측 대퇴사두근에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운동을 하고 엉덩이가 의자에 닿지 않게 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는 무릎을 완전히 펴주지 않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근력 강화 효과가 더 크겠습니다. 그냥 걸으면서도 내측 대퇴사두근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릎을 딱 굽힌 상태에서 멈춰주면 내측 대퇴사두근이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멈춰주면
예, 좋고요. 이때는 멈춘 상태에서 방향을 절대 전환하지 않게 무릎에 회전하는 힘이 전달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인데요. 방향은 무릎에서 방향이 전환되지 않고 항상 발에서 방향이 전환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할 때는 발에서 전환하고 멈출 때는 무릎이 회전되지 않게 멈추는 운동을 합니다. 이때도 역시 멈출 때는 내측 대퇴사두근이 수축을 하는지 내체 관찰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항상 멈춘다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옆으로 걷기인데요. 옆으로 걸 때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살짝 굽히고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멈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넘어진다든지 회전되는 힘이 가해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십자인대라든지 연골이 다칠 수 있습니다. 항상 무릎이 굽히고 멈춤할 때는 딱 멈추고 몇 초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다리 이렇게 다 뗄 필요는 없고 약간 붙인 상태에서 내측 대퇴사두근에 힘이 가는 것을 느끼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차에서 타고 내릴 때 몸이 회전되면서 어르신들이 십자인대라든지 연골이라든지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옆으로 갈 때도 무릎이 회전되지 않게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점프하기인데요. 지금부터는 스포츠 활동을 어느 정도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프를 하고 멈출 때는 역시나 내측 대퇴사두근으로 멈춘다. 이 부분이 충격을 흡수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고요. 특히나 여자분들은 그 골반이 크기 때문에 자꾸 이 무릎이 내측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특히나 무릎을 약간 벌린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무릎이 일자가 되고 무릎이 이렇게 다치지 않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숙달되면 한 다리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다른 운동과 같이 병행하고 준비 운동, 스트레칭도 충분히 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다리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일자가 되고 멈출 때는 내측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수축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릎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보면서 만약에 너무 흔들린다면 한 다리로 하지 말고 양 다리로 충분하게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방향으로 한 다리 뛰기를 하는데요. 뭐 다친 다리로도 하고 안 다친 다리로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고 이 운동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으면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여러 가지 운동상의 주의할 점을 설명하시면서 대퇴사두근에 힘이 들어갔을 때 약간 굽힌 자세에서는 절대 상체의 어떤 뒤틀림은 조심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설명도 덧붙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십자인대가 다칠 때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몸을 회전하면서 넘어질 때 이때 십자인대가 다치고 또 십자인대가 좀 약하신 분들은 연골이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꼬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내측 대퇴사근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편안한 발걸음이거나 혹은 활기찬 걸음걸이를 위해서는 무릎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무릎 건강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손녀의 사연입니다. 근데 손녀의 할머니가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데 어디 외출하실 때마다 항상 무릎 보호대를 좀 착용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 후에 집으로 귀가하시면 오히려 무릎 통증이 더 심하게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도 좀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근데 무릎 보호대 이거 계속 착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착용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그냥 자기 무릎으로 걷는 게 나은지 지금 손녀의 걱정이 크거든요. 선생님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예, 무릎 보호대는 어느 정도는 무릎을 보호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할머니가 무릎 보호대를 하고 본인이 더 무리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편해서. 예. 무릎 보호대를 안 했을 때는 네. 이만큼 일을 하시다가 네네. 무릎 보호대를 하고 나서 이만큼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릎에 더 결과적으로 더 무리가 가는 게 아닐까 싶고요. 빨리 무릎 관절염을 치료해야지 무릎 보호대를 할까 말까 그것을 고민할 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무릎 보호대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그것만 믿고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군요. 네, 그리고 빨리 병원 가야 된다.
이 손녀분이 좀 빨리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가야겠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한 달 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둔 60대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틀 전에 여행지에서 조금 무리했나 봐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무릎이 욱신거리고 시큰거리는 증상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받기 전에 무릎 주사 치료를 좀 받으면 어떨까 이 고민 중에 있거든요. 맞아도 되겠죠? 네,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예. 많은 연구에서 인공관절 수술 전 연골 주사를 맞았을 때 인공관절 후 감염률이 더 올라간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 전 3개월 이내에는 무릎 주사를 맞으면 안 되겠습니다. 대신 엉덩이 주사나 약물 치료,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드님의 사연인데요. 어머님이 오랫동안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앓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퇴행성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단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당뇨 환자들은 관절 주사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좀 주위에서 들었던 모양인데 이 아드님이 어머님이 어떤 치료를 받으면 제일 좋을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혈당이 조절된다면 무릎 연골 주사나 다른 주사를 맞아도 됩니다. 그래요? 대신 스테로이드 주사는 혈당을 높이고 감염률을 높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피하고 다른 연골 주사를 맞도록 권유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군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뇨를 관리를 잘 못한다면 아예 수술은 불가능한 건가요? 혈당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200 미만 네. 당화 혈색소 기준으로 해서는 7.0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조금 지연을 하고 또 조절이 필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조절하고 수술이나 주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번 사연은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게 3기는 어느 정도 불편한 건가요? 우선 3기란 얘기는 엑스레이상 3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불편함이? 엑스레이상 3기는 뼈와 뼈 사이가 완전히 닿진 않고 닿을 듯 말 듯한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많이 불편하겠네요. 그렇지만 이런 단계에서도 많이 아픈 분도 있고 별로 아프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환자분이 어느 정도 아픈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좀 권유받았는 모양이에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무릎을 많이 굽혔다 펴지 못하는 뻐정다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선생님 수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선은 엑스레이상 관절염 3기이고 나이가 60세라면 현재 인공관절 수술할 정도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혹시 다른 정형외과에 가서 정말 인공관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공관절을 하고 무릎 각도가 어느 정도 보통 한 120도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완전 빠정다리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드물구나. 따라서 본인이 빠정다리가 될까 두려워서 인공관절을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뻐정다리가 있는 분들을 인공관절을 했을 때는 오히려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뻐정다리가 무서워서 인공관절을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이 얼마나 아프고 또 그리고 인공관절 외에 다른 혹시 치료할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 인공관절을 고민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만약 너무 고령이신 분들은 인공관절을 선생님 개인적 의견으로는 좀 반대하시는 편입니까? 아니요. 고령이라 하더라도 뭐 90세 요새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건강하시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많이 영위하고 스포츠 활동을 하고 싶으시면 인공관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TV 메디컬 역선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연골이 손상되었다면 뭐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연골이 더 손상되지 않게 관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덜 아프게 뭐 주사 치료 같은 걸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일 때문에 혹은 본인이 보살펴야 될 분 때문에 이런 치료를 망설이고 또 미루고 계신데요.
뭐 그런 분들도 정형외과에 정기적으로 가서 좀 합리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치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은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관리하고 치료받지 않는다면요, 돌이키기 힘든 슬픈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죠? 네. 정형외과의 김상희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 다치고 다리가 뭐 깨지듯이 부러지고 이렇게 다치셨는데 타변에서 어느 정도 처치만 하고 오셨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정말 절단하는 게 환자분한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을 꺼내려다가 환자분과 또 환자분 어머니가 꼭 살리고 또 이 다리를 계속 갖기를 원하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던 환자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분이 뼈도 유합이 되고 발이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걷게 되었을 때 환자분이 저한테 뭐 고맙다고도 하고 정말 보람되고 즐거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신경을 한번 다치면 신경이 100% 돌아오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감각신경 중에서 이제 환자를 아프게 하는 병이 생기면 환자분도 너무너무 괴롭고 그것을 보는 저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통증을 좀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제라든지 뭐 수술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